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예창패 살아남기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주와 임원 이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래 지난 9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주식회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좀 차이점을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오늘은 그럼 주식회사를 주로 만든다면, 즉 주로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역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 지분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다른 강좌에서 다룬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요 예창패 코너에서 진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즉 법인 설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구성원들끼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따지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주주와 이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요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고 지분율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든다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득 주체가 사장 본인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연간 순수익이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장의 연봉이 1억 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득 주체가 법인 자체가 되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대표이사나 이사, 그 다음에 기타 직원들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급여를 이제 지급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구조 자체가 복잡한데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또 그럼 주주하고 임원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법인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의 소유 주체와 회사의 운영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쳐서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분리를 시켜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유라고 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자산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소유자를 우리가 보통 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대주주가 되기도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주주, 즉 회사의 주식을 완전히 그냥 거의 본인이 거의 다 갖고 있는, 의결권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오너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너와 대표이사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같은 사람, 사장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와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자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주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기는 한데요. 근데 주주들이 또 그렇다고 운영을 잘하는 건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원들한테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이사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표님이 맞습니다. 그 이사회의 대표로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이제 회사의 운영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가장 최고 권력자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에, 대표이사 이외에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인데요. 이제 뭐 흔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CEO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맡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이사라고 하면은 뭐 기술최고이사, CTO, 그 다음에 뭐 CSO, 뭐 CO,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또 CMO,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직책을 맡고 있고요. 그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대표이사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10억 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요, 이사진이 반드시 3명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어떤 권한을 가지냐라고 하면은요, 회사에서 가장 이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이사회를 구성해서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주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그 다음에 대규모 자산을 차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그거 위에 회사에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주요 업무 집행,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사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이제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이해관계가 엮인다, 그래서 경업이나 사업기회 유용이나 이런 자기 거래를 할 때 그거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정기적으로 해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고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주주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어떤 안건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의결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들이 이런 그 이사회에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나 없나 그런 주식회사의 업무나 회계를 감독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임원은 우리가 감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감사도 역시 이사회에서 선결을 해서 선임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제 선임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억 원 이상의 그 자본 규모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사항은 주주와 대표이사, 그다음에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특별하게 지금 딱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거의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일부 이제 나눠 받아가지고 또 역시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그 뭐냐, 여러분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대는데, 조금 특이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뭐 내가 1억 원을 줄 텐데 너는 경영만 해. 월급을 제대로 줄게. 대신 회사는 내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주주와 이사진을 분리해 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오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대표이사가 전량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대표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좋은 거는 주요 의결권을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기업이나 어떤 VC하고 같이 어떤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여러분이 대표이사로서 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단독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요. 회사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다른 구성원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즉 어떤 반대급부라고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충분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이 일을 성공했을 때 충분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약속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적은 자본금을 갖고 있고 충분한 리워드를 직원이나 구성원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적당 부분 배분을 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할수록 이제 똑같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충분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직원한테 주는 시점은 회사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늦게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임원들한테 뒤늦게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과 함께 우리 회사를 끌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로 주식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어쨌든 회사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데스밸리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시점을 효과적으로 정말 슬기롭게 넘기려면은 그런 부분을 같이 넘길 수 있는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임원이나 이사로서만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주식을 배분을 해서 같이 이제 회사를 꾸며 나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표이사로서 또 주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배분을 위해서 지분율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이 창업의 지혜 시리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지분율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숫자에 따라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숫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채널 M&A 뜬금 인포 11번째 시간, 예창패 살아남기 11번째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라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